안녕하세요. 김도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 2달 정도 공부를 하고서 공차 합격을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전에 써놓은 동차 합격 수기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함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일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2021년에는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는데요. 8월 13일까지 접수를 하고 발표는 이때 하네요. 마찬가지로 2차도 접수는 13일까지, 시험은 10월 30일 토요일, 그리고 2차 합격자 발표는 1월 31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공부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써놓은 공인중개사 합격 수기예요. 저는 목표가 있었어요. 커트라인만 넘는 것이 목표였어요. 고득점을 하는 건 바라지도 않았고요. 왜냐하면 제 경우에는 이동 시간이 하루에 3시간부터 7시간까지도 됐어요. 여기저기 많이 출장을 다녔기 때문에 버스에서 이동하는 시간에 좀 효율적으로 무언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된 게 이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이 되게 깨끗했어요. 왜냐하면 버스 안에서는 필기를 하기가 어렵죠. 주로 강의를 듣고 문제집을 읽는 형태로 공부했지 쓴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얘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다. 되게 교재가 깨끗한데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었다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합격 수기는 여기부터입니다. 저는 강사로 이동 시간이 평균 3시간, 가끔은 6시간이 될 때도 있었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따보기로 했어요. 2015년에 어느 카페를 알게 되었습니다. 공인모라는 카페인데요. 거기서 민법 입문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시험 접수가 끝난 상태였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래서 2016년 4월에 다시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 공인모라는 카페에. 5월부터 8월까지는 일주일에 2번 민법과 공법 강의를 들었어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요일마다 다른 과목의 강의가 올라오는데 저는 뭐 수요일에 민법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민법 강의를 수요일에 3시간짜리 하나 듣고 목요일에 공법 강의가 올라온다고 하면 그거를 3시간 듣는 식이었죠. 왜 이 두 개를 듣기로 했냐면 합격 수기들을 찾아보니까 민법이랑 공법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골랐어요. 이미 입문반이랑 기본반이 있더라고요. 뭘 들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때는 심화 강의가 업로드되고 있었기 때문에 심화 강의를 들었습니다. 기본서는 구매하지 않았어요. 저는 빽빽한 책을 보는 것도 싫어하고 벼락치기를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거기 때문에 기본서도 필요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법과 공법은 범위가 방대하니까 미리 공부를 하고 부동산 학개론은 제가 경제학과라서 괜찮지 않을까 자신만만했죠. 그리고 2차 과목들은 암기 내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공부하면 어차피 다 까먹을 것 같아서 민법과 공법에 집중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2번 민법 강의 하나, 공법 강의 하나를 듣는 식으로 2달이 지났겠죠? 그렇게 8월이 됐는데 모의고사를 1회를 봤어요. 제가 분명히 민법, 공법, 심화 강의를 들었는데 문제를 전혀 못 풀겠더라고요. 복습도 안 하고 암기도 안 하는데 그냥 강의만 들으니까 그게 제 것이 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때 아, 이 정도로 어렵구나.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핵심 요약집을 과목별로 구매했습니다. 8월이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9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전에는 그냥 강의를 일주일에 다 합해서 6시간짜리를 들었을 뿐이니까요. 이때에는 한 번에 붙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커졌고 전략을 16문제만 확실하게 맞추고 나머지는 찍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법 강의는 이제 와서 개념 강의를 다시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기출 문제집만 보기로 했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기출문제를 혼자 풀 수도 없고 그래서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보면서 따라갔습니다. 제가 들었던 공인모 카페에는 강의가 다 무료였어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한 거였고요. 그러니까 이정근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고요. 기출문제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풀고 기억해야 될 부분에는 밑줄을 긋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봤을 때는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다면 그 다음에 2회독을 할 때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표시하면서 봐야 될 내용을 점점 줄여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형광펜으로 되게 많은 부분에다가 그어놨다면 이제 그걸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다음에 봤을 때는 그 밑줄 그은 것들이 다 제가 다시 한번 봐야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더 줄어들었을 거잖아요. 모르는 내용이. 그러면은 다시 더 진한 색깔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더 진한 색깔로 표시를 해서 페이지를 딱 폈을 때 눈에 들어오는 색깔, 강렬한 색깔로 중요한 것들을 표기를 해 놓은 거죠. 이렇게 키워드만 복습하는 형태로 공부했어요. 만약에 시험에서 아니 그 문제집에서 제가 외워야 될 문장이 이만큼이다 라고 하면 저는 총정리, 다운 여기에만 밑줄을 그어 놓은 거죠.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보면 아, 시험 직전에 총정리를 올려줘서 다 다운받아야 하는구나 라는 게 떠오르도록 계속 그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시험 직전에 교수님들께서 총정리도 올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전 그거는 보다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개념이 안 되어 있는데 보면 볼수록 이제 아는 내용을 줄여서 단권화를 해야 할 때인데 새로운 내용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기출 문제집에 제가 표시한 부분들만 반복했어요. 시험 전날까지. 그러니까 저는 민법 공부를 기출 문제집으로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그 문제를 풀다 보니까 같은 지문,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보기가 1, 2, 3, 4, 5번이 나오잖아요. 그 보기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번에 봤던 건데 익숙한 지문인데 그런 식으로 지문이 문제은행식으로 계속 반복돼서 출제가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기출문제집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공법은 장완석 교수님의 핵심 정리 MP3 파일을 여러 번 들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되게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들었는데 제가 원래 집중을 잘 못해요. 듣는 걸로만 해선. 그래서 토익 LC를 하다가도 자꾸 혼자 그 지문을 들으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LC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완석 교수님이 기초과정에 올려주신 문제집들을 풀었고요. 그냥 기본만 맞추겠다. 딱 16문제만 맞추겠다라는 생각으로 포스트잇에 적어서 외웠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공법은 모의고사를 풀고 정리해 주시는 내용은 빠짐없이 저도 필기하고 그 모의고사 프린트물만 들고 다니면서 봤어요. 민법과 공법의 공부는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머지는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